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당장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불안과 걱정이 늘어납니다. 심하면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주로 뇌에서 분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세로토닌의 95%는 뇌가 아닌 장내에 존재하며 이의 90%가 장내에 아주 미세하게 분포하는 특정 내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로토닌의 95%는 뇌가 아니라 장에서 생성된다. 인간의 마음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왜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속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반면 속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해짐을 느끼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식욕이 증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작용이 사실 장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작용 때문에 일어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 작용에 관여하는 세로토닌이 장에서 많이 분비된다는 것은 장과 뇌가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적으로 알려줍니다. 실제 장에는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촘촘히 쌓여 있는데 이는 척수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합니다. 장이 제2의 뇌 역할을 하기에 장에서 세로토닌의 95%가 분비되는지도 모릅니다. 과민성 증후군 환자는 뇌에 관련된 신경성 증상들을 호소하곤 하는데요. 어쩌면 장의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증상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은 장과 뇌를 연결하는 비밀을 풀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장은 건강할까? 장 건강 체크리스트. 자신의 장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대변의 모양을 통하여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상태. 대변 모양이 바나나처럼 길고 적당히 굵다. 대변의 색깔이 황금색, 갈색, 황토색 중 하나다. 대변을 보는 횟수가 1일에서 3일에 한 번 이상이다. 대변을 볼 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대변과 방귀의 냄새가 독하지 않고 구수하다. 문제가 있는 상태. 대변 모양이 가늘다. 대변이 굵고 딱딱하거나 토끼통처럼 짧게 끊어진다. 대변의 색깔이 검은색, 검붉은색, 붉은색 중 하나다. 대변을 보는 횟수가 3일에 한 번 미만이다. 대변을 볼 때 크게 불편함을 느낀다. 대변과 방귀의 냄새가 지독하다. 체크해 보셨나요? 당신의 장 건강은 어떤가요? 하지만 이러한 대변의 모양, 횟수, 냄새 등은 음식 섭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즉 일시적인 현상을 오인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요. 증상이 계속된다면 대장 내시경 등 특별한 검사가 필요한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박사가 쓴 이시영 박사의 면역혁명에 나오는 장 건강 체크리스트인데요. 총 20개의 문항을 통해서
당신의 장 건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20문항 지금 시작할게요. 하나, 식사가 불규칙적이다. 둘, 음식을 빨리 먹어치운다. 한 끼를 먹는데 10분이 채 안 걸린다. 셋, 어류보다 육류를 많이 먹는다. 넷, 한국 전통식보다 서구식이나 퓨전 음식을 더 잘 먹는다. 다섯,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한다. 여섯,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다. 일곱, 식후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온다. 여덟,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아홉, 저녁 식사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 열, 폭식하는 경향이 있다. 열하나, 다이어트 중이거나 최근에 한 적이 있다. 열둘, 외식이나 편의점 식사가 자주 있다. 열셋, 변비나 설사기가 자주 있다. 열넷,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 열다섯, 생활 리듬이 아주 불규칙적이다. 열여섯, 스트레스 처리가 잘 안 된다. 열일곱, 수면이 부족한 편이다. 6시간 미만. 열여덟, 유산균 등 장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먹지 않는다. 열아홉, 김치, 된장을 싫어한다. 20, 즐겁게 식사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먹는 편이다. 체크 결과가 총 몇 개에 해당되시나요? 3점 이하, 3점 이하면은 장이 건강한 상태고요. 4점에서 8점은 장 기능이 둔화된 상태, 9점에서 12점, 장내 환경이 악화된 상태, 13점 이상은요, 장이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13점 이상이면 소화기 내과의 전문 치료를 권하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지침을 참고하고 또 실천해서 장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 건강, 결국 음식이 문제다. 장은 인체의 소화기관으로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및 배설을 담당하고 있죠. 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장이 자기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에 무리를 주는 음식물 섭취를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하나, 가공식품. 가공식품에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증명된 것은 질산염과 아질산염이에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두 물질을 발암물질 EA군으로 인체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과다한 설탕과 소금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소금이 고혈압, 위염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또 한편 단맛을 내기 위해 과도한 설탕 또는 액상 과당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중성지방과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결국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 건강을 해치는 음식 둘, 서구화된 육식 위주의 식습관.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잘못된 음식 문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서구화되어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서 대장암의 발생 빈도와 사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서구화된 육식 위주의 식단과 짠 음식, 매운 음식, 타거나 심하게 그을린 음식, 그리고 기름진 음식 등을 자주 먹을 경우 장에 손상을 입혀서 결국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식은 채식에 비해 소화 과정이 훨씬 길다. 즉 오랜 시간 장에 머무르며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서는 유해 물질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식은 더 오랫동안 장에 머무르며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장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육식이 채식에 비해 좋은 점은 좋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60g 내외에 불과하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소화가 진행되지만 단백질은 그렇지 않다.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간에서 요소로 분해한 후 배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육식을 많이 섭취한 후에 대변이나 소변은 냄새가 심하게 난다. 이 역시 배설기관에 무리를 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육식은 장에 무리를 유발함으로써 질병의 발생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육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인간은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라도 육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육식을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국제암연구소 보고서는 매일 가공육 50g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높아진다고 했고 매일 100g의 적색육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7% 높아진다고 했다. 아마도 이것은 단지 단백질의 양만 고려한 것은 아니고 동물성 지방과 또 조리 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의 문제도 포함시켰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매일 붉은 육고기를 먹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고 특히 가공육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불가피한 경우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위해 육류를 섭취할 때에는 지방이 적은 육류와 생선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또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 두부, 견과류를 즐기는 것도 좋겠다. 이외에도 장 건강을 해치는 원인 중에 탄수화물 중독이 있고요. 또 튀긴 음식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장을 만드는 올바른 식사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바른 식사법은 어떤 음식을 얼마의 양만큼 또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는 지금까지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맞게 판단하며 선택하면 될 것이다. 만약 자신의 건강에 자신 있다면 웬만한 음식은 소화시키는 데 무리가 없으므로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음식은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은 피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소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화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은 피해야 하며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이야말로 내 몸 건강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가이다. 건강 상식 중 과학적으로 증명된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과식이다. 과식은 당연히 장에 무리를 주므로 장 건강에 나쁘다. 따라서 음식을 가리기보다 양을 절제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현대인은 칼로리를 따지는데 칼로리보다 자신의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먹고 나서 속에 부담이 되지 않고 기분이 좋다면 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량과 소화 능력이 감소하기에 60세 이상이 되면 그 전에 비해 열량 섭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절대적인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먹는 내용 또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양이 적당한 양이 될까? 사람들은 대개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고 싶어 한다. 하지만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으면 이미 적당한 양을 넘어선 상태가 되므로 피해야 한다. 만약 약간 모자란 느낌인데 수저를 놓을 수 있다면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당한 양을 먹은 것이 될 수 있다. 과식이 몸에 나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 상식인 것처럼 소식이 몸에 좋다는 것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 상식이다. 여기서 소식이란 약간 모자란 느낌이 들 정도의 양까지만 먹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먹는가 또한 장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식습관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적당량 먹었다고 해도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대부분 후다닥 먹어치우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밥을 빨리 먹게 되면 제대로 부서지지 않은 음식이 그대로 위장에 쌓이고 이것은 고스란히 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밥을 빨리 먹는 현상은 대부분 식습관으로 잡혀 있기에 장은 매번 이런 수고를 감내해야 하고 결국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야 만다. 따라서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먹는 습관이 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체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장도 건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장 친화적인 행보를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먹는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다. 여기서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뜻은 새끼를 먹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의미다. 아무리 천천히 먹는 좋은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밥 먹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우리의 장은 당황하게 된다. 왜냐하면 장은 규칙적 생체 리듬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갑자기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 특히 장은 어떻게든 이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식을 먹는답시고 시도 때도 없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결국 나오지 말아야 할 때 위액이 나오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식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소화기 내과 의사 김나영 박사의 깨끗한 장이 병을 치유한다. 제2의 뇌 장혁명, 장혁명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요. 대장암 명의가 전하는 100세 건강의 비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마무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소화가 어려운 음식, 빠르게 읽고 또 편안한 음악 한 곡 띄우고 그렇게 할게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쌀밥, 생강, 차. 쌀밥. 일반적으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와는 달리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 흡수되므로 복부 가스를 적게 생성하며 음식 알레르기도 적어 위장 장애가 적다. 생강. 일부 연구에서 위 배출을 촉진시켜 소화불량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차. 기능성 소화불량증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일부 연구가 있으며
차 성분 중 데오필린이 위 통증과 연관된 아데노신과 경쟁적 기량제로 작용하는 것이 여러 기전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 예를 들면 튀긴 음식,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케이크 등은 일부 환자에서 십이지장의 지방 과민성과 연관되어 주로 포만감 및 복부 팽만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콩류, 양파 등은 일부 연구에서 복부 팽만이나 조기 포만감과 연관된 음식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오렌지, 레몬 등 신과일이나 후추는 명치 쓰림 증상과 연관되어 있다. 기호식품 중 탄산 음료의 경우 복부 팽만과 연관되며 커피, 초콜릿 등은 명치 쓰림 증상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h, well, you told me from the start that you got a problem with your heart. But these rose-colored glasses do wonders when there's a spark. I thought I'd be the one to make you wanna change your life, make you wanna take a wife. Oh, I could be your Joan of Arc. It's enough for me if there's a spark. Yeah, well, you took me out to dine. Maybe I had too much wine, but I never felt so desired. Boys who squire just keep me tired. I saw you looking at my shoulders bare, and I didn't care. You had no hair. I could be your Joan of Arc. It's enough for me if there's a spark. But then the days go by, start to wonder why I'm the one making the calls, asking you to stay, maybe come away with me. Open a door to a world that is wide, close it before I step in. Turns out it was just a lark, and I'm nothing to you but a spark. Well, I'm trying to start to see all the reasons you weren't right for me. But then just like that, feelings rushing back burn my heart with memory. I thought you were like me, searching for a way to be less alone all the days of your life. Was it in my head? Should I not have said or planned or held a hold? Took you by the wheel, but none of it was real. I just wanted you, 'cause you made me feel I was Joan of Arc. Rose-colored glasses do wonders to a spark.